혼인사항의 214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가능하면 15분 내외로 정말 영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시계를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214화 주제는 거리에 대한 묻지. 거리가 뭐냐? 사주를 공부하는 분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듣죠.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연월, 월일, 일시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합의 작용력이 강하고, 예를 들어서 연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작용력, 에너지의 작용력이 미치지 못한다.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얘기들 헛소리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다 작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궁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글자와 글자가 조합할 때 어떠한 작용력을 갖는지, 그 작용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오해도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 그걸 아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매주 금요일에 영화를 보는데, 제 썸네일 늘 똑같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지교라는 아이, 사람 나이로는 이제 100살이 다 됐는데, 하치라는 이제 실존했던 일본 개가 있잖아요. 87년에 이제 일본 영화 하치 이야기 리메이크한 리차드 기어가 주연한 역시 하치 이야기, 하치 어 독스 테일 다 봤어요. 이 오리지널보다 제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영화, 2023년 작년 버전의 충견 80이라는 중국 영화인데, 중국 영화인지 홍콩 영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봤고, 이 대목에 없는 이제 그런 연출이 여기 좀 들어있어서 굉장히 감명 있게 봤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왜 그 대상들을 향해 내 마음이 움직이는지, 인간과 인간의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별을 해봐야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사랑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당신이 이별을 했다는 것은 당신이 사랑을 했다는 증거,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다가갔다는 증거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공감하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 사랑을 나눠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한데 왜 얘들한테, 그죠? 돈을 쓰고 사람보다 더 좋은 먹이를 주고 사람보다 더 좋은 매트, 이불, 옷을 사주고, 요즘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막 그걸 그냥 비웃고 그러죠. 돼지나 소와 다를 게 뭐냐, 개들은 뭐 지능이 없냐, 근데 개들은 잡아먹고 왜 개는 잡아먹지 말라는 거냐. 아직 사랑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그래서 해봐야 됩니다. 이 동물이 지능을 가진 존재라는 것, 교감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수준의 이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는 걸 느껴봐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명리도 그런 거죠. 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합이 되니 안 되니, 이건 반합이니, 뭐 거리가 머니, 오늘 주제지만 합이 안 되니, 이런 수준에 머무는 한 진짜 명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설픈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 어디 가서 막 사주봐 주겠다고 그러면 안 돼.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그런 거 담았습니다만, 그런 단견을 얘기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나중에 이제 부끄러운 거, 뭐 부끄러워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에는 어설프니까 사랑도 어설프고, 많이 사랑해보고 많이 이별을 했다고 해서 사랑에 뭐 성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처럼 늘 어설픈 게 있죠. 왜냐면 늘 대상이 새로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개를, 어떤 고양이를 사랑했다는 그 경험,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있듯이 명리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설픈 지식으로 타인에게 이러쿵저러쿵 조언했다는 그 기억이 우리를 더 나은 인간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명리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위장하고 어떻게든 돈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유명세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 저는 확연히 느껴요. 이 사람 아직 멀었다. 그런데 호를 짓고 막 알리잖아요. 그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왜 호를 안 짓냐고, 호를 안 쓰냐고. 아니 무슨 뭐 니체, 쇼펜하우어가 호가 있냐, 소크라테스가.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 예전에 초창기에 제가 배웠던 선생이 저에게 호를 줘줬는데 제가 버렸어요, 안 써요.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살다 가는 거죠. 부모님이 지어준. 뭐 호, 뭐 대단합니까? 꼭 그래야 돼요? 그냥 산을 다 가는 거죠. 어떤 분이 많은데 막 유튜브 보시고 브런치 보시고 글을 읽으시고 명리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리저리 재고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다고 매몰차게는 안 하는데 생각할 시간 뭐 등등등 그럼 이분은 안 배우시겠다 딱 알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경험적 통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어떤 분이 좀 배울 거다. 요일만 정해서 알려주겠다. 오늘 9시에 전화하겠다. 그리고 밤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걸 딱 보면 좀 웃겨요, 저는. 그게 명리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한번 집어넣어 봐. 너무 반대해서 영어 못 배우겠다. 너무 반대해서 결혼 못 하겠다. 그 얘기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어. 근데 나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해. 그런 사람은 무슨 명리를 해요. 주체적 인간이 아니면 명리하면 안 돼. 그냥 타인에 휘둘리는 연약한 영혼일 뿐이에요. 스스로 그걸 딱 드러내는 거야. 할 얘기가 그런 거밖에 없나? 누가 반대해서. 핑계대는 삶, 그것만큼 구질구질한 게 없어요. 공부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공짜 영상만 기웃거리며 명리의 변방만 돌아다니며 가는 거죠. 아니라고요? 장담합니다. 왜 장담하냐? 투신해야 명리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만만한 게 아닌 것을 다 경험하고 다 정리해서 제자들한테 다 전수해 준다고. 다 깨닫게 해준다고. 본인이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가이드 해주는 대로 하면 깨달아요. 그 누군가는 저 공부하면서 전율이 인다고 그런다고. 감사한 일이죠.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제가 가르치는 것에 담긴 진리성을 보는 거죠. 서두를 좀 길게 얘기해서 15분이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데 겁나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연월이 진술충 하니까 오술 가뜩이나 거리도 있고 뭐 더더욱 합을 못 하겠네. 되네 안 되네. 임목 공협해서 하려고 하는데 진토가 방해하네.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사주를 못 푸는 거예요. 편관월에 태어났잖아. 그죠? 직장생활 해야 돼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얘가. 술토냐 진토냐 때론 둘 다냐. 운에서 뭐 축토 같은 거 오면 또 축토관 그런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딱 알 수 있어. 뭘 할 수 있니? 얘 격각이야. 나를 인묘시켜. 여긴 돈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 상관이 있잖아. 그죠?
상관을 배워야 될 거 아니, 상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근데 그 상관이 술중신금에 폐인되어 있네. 여기 국가 자격이구만. 그런데 정인인데 재극인이 되네. 술중정화에. 그러면 아주 대단한 자격 이런 건 아니야.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지는 못하게 방해를 하죠. 정인 재극인으로. 그런데 얘 격각이야. 여기 이렇게 연결해야지. 인호술 하면 인이라고 하는 식신 전문성을 내가 쓰게 되네. 국가 자리 여기 돈도 있네. 이왕이면 국가 자리에서 내가 돈을 벌어가야 되겠네. 그 과정에서 어때요? 내가 이 진술충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땅이 움직이잖아. 지진 났잖아. 사무직은 아닌 거야. 여기 진중을목이 쿵쿵쿵쿵 하면서 바쁘잖아요. 지진 나는데 내가 가만히 미동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재극인의 국가 자격을 따서 상관폐인 그런 자격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런데 나는 이 직장보다는 이 직장 합의된다고 얘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임수가 있다. 임술 백호잖아. 국가 자리의 비겁들. 그러면 사람들 많은 이 조직에서 내가 근무를 해야 되겠네. 큰 기업이네. 국가 자리에 있는 직장이네. 혹은 해외 자리니까 다국적 기업이겠네. 이런 걸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 태어났어. 그럼 임술과 임오가 갑진이라고 하는 이 백호식신을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쓴다고. 내가 인호술에서 이렇게 해서 이 갑진을 같이 쓰는 거야. 얘도 식신 쓰고 나도 식신 쓰고 어떻게? 이 술토 직장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 진술충은 이 직장에 다니면서 인호술 재성삼합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부서도 바뀌는 거요. 혹은 다른 직장, 다른 직장으로 이직 이런 걸 암시한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터득하는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 자격이 또 여기 드러났다. 그러면 화급금 금극목 조합이 확연해지네. 물론 지장까지 다 있죠. 이미 얘가 술중정화에 신금이 달궈져서 얘를 치니까 진중을목에 상할 수 있잖아. 그죠? 상하는 것을 살리는 항상 활인성이라고. 그 활인성을 사람으로 향할 거냐, 사물, 동물로 향할 거냐. 동물 치료, 수의사 예를 들면, 그죠? 그 동물병원에 일하는 간호사 등등 다 확장하는 거예요. 그 범주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만 남은 거죠. 누군가는 나무를 치료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동물을 치료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사람을 치료하는 쪽으로 갈 수 있고, 식물을 다듬고 꾸미고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딱 보면 또 신유술, 왕지가 없으니까 이건 금방합이 안 돼.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인상생 구조잖아요. 국가자리, 제가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똑같은 임수일간에 여기 술토 있는 걸 골랐어요. 여기 국가자리에 있는 직장과 연결이 되잖아. 내 편인 장생 얼마나 사랑 많이 받겠어요. 조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구조죠. 살인상생, 국가자리, 공직자, 그냥 심플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공직은 항상 시험 봐서 들어가야 되고 티오가 적으니까 대기업, 다국적 기업 노는 물이 작은 게 아니죠. 중견기업급 이상이라는 거예요. 작은 기업이 아니고. 왜? 여기에 다른 비겁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이미 이 안에 내가 이 관과 연결해서 쓰는 이 계약서 속에 수많은 비견들이 있잖아, 이미. 있는 그대로. 신유술, 왜 그것만 자꾸 보냐고. 왕지가 없으니까 합의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그런데 여기 술중 신금이 유금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정인, 국가 자격이네. 근데 재극인이 되어 있네? 아니, 그 재극인, 정인 재극이나 급이 낮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금기가 더해지잖아. 그런 걸 봐야죠. 합의된다고 다 돼.
여기에 갑이 있으면 더 확실하죠. 나 국가자리 평관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전문가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갑이 여기에서 반응해서 올라온 건가? 출처를 봐요. 출처가 없네? 그럼 대운에서 봐야죠. 대운에서 또 어떤 조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미 또 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 이 선배들이 여기에 잔뜩 있는 거죠, 사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조직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래서 벤치마킹 롤모델로 누군가를 삼는 그런 성향을 갖는 거예요. 자매가 있으면, 언니들이 있으면 언니들에게서 그런 성향을 물려받거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줘야 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합이 안 돼, 멀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미 이게 아니어도 지금까지 살인상생으로 국가자리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이제 톰보이 기질이 굉장히 딱 강하게 보이죠. 양팔동이니까. 무조건 된다고. 멀어서 안 되고 이게 가까우니까 되고 오신만 읽고 다 읽는 거예요. 살인상생인데 국가자리에서 인옷을 해서 국가자리 내가 버는 돈은 국가자리 이 직장과 연결해서 버는 월급이어야 하네 라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은 제극인 능력이 내가 탁월하구나. 이 편인을 제어하는 제극인 능력,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정리하고 기록하고 판단하고 검증하고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죠? 거기에서 새로운 안을 기획하고, 이런 업무적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갑이 들어간 데가 없네? 인원수를 해서 임목을 공엽하는구나. 근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극인된 기획을 통해서 실천까지 하는, 실행하는 그런 일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운에서 딱 이렇게 목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러면 어릴 때 내가 어떠한 학창시절에 어떠한 전공을 했겠구나. 항상 이렇게 제극인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금으로 목을 이렇게 치고 정리하면 목이 이제 숫자가 되는 거거든. 따다다닥 가지런히 정리하고, 그것이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에 막 목이 자라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이 끝난 것을 내가 탁탁탁 정리하는 것. 이런 공직팔자가 아니라면 그런 속성이 뭐예요? 세무 이런 거라고. 회계와 세무가 살짝 달라요. 세무는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거, 잘하지 않은 것을 딱 이제 정리해서 과세하는 이런 거라면, 회계는 계속 잘하잖아. 분기별로 잘하고 막 오늘도 입출이 얼마 있고 그런 것들 계속 정리하는, 계속 성장하는 목을 금으로 자르는 이런 형태라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처럼 왕지가 없으니까 합이 안 돼,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요. 거리가 머니까 합이 안 돼, 다 택도 없는 소리니까요. 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제가 책에서 강조했고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모든 헛소리를 한꺼번에 딱 매조지하는 게 그 마법의 단어가 있어요. 연결성을 보시라고. 내가 버는 돈인데 이게 국가자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 연결, 그럼 내가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냐? 사회의 이런 비겁들을 내가 따라서 그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 연결성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 거죠. 거리가 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연결성이 중요한 거라고. 이 돈은 뭐와 연결해서 내가 벌어야 하는 것인가. 항상 연결성이란 이 마법의 단어를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 관이 있어, 여기에는 없어. 그럼 내 관이네? 나중에 내가 회사 차리겠네? 그런 뜻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내가 창업하는 에너지를 쓰나? 아니에요. 이 연결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사회적 관으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명심하라고. 연결성이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아셨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